다음 주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적 시즌 예상치를 공부해보고 그 예상치에 따른 기대감을 파악하며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SML, 티모바일, 데커스 아웃도어 등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에 진심이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주식들을 다 분석하고 공부하면 주식 투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에 따른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 중 절반 정도의 주식이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고 있다면 기술적 반등 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실적 발표표를 보았을 때 거의 90%의 기업들을 이해하고 실적 발표에 따른 대응 방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실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팍셋에서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 예상치를 뽑아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10% 미만의 성장을 보이는 주식들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 규모와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리된 표를 참고하셔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다음 주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주식들이 하락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상승 마감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주식은 떨어지고 메타만 올라가는가?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으로 돌아가 주당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타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상치일 뿐이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불과하지만 주가는 높은 확률로 예상치에 따라 기대감으로 올라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분석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를 기반으로 흐름을 파악하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하는 빅테크 4개 기업, 테슬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예상치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매수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은 8%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테슬라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1월 대선 이후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상승했고 현재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매도하는 트레이더들과 작년 수익 실현을 위한 헤지펀드들의 매도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해지를 위한 옵션으로 인하여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두 자릿수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테슬라는 예상치를 넘어선 두 자릿수 주당 순이익 증가만 기록해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실적과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상황과 2025년까지 보급형 차량 생산 계획, 대중적인 전기차의 대량 생산 가능성,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의 진행 상황, 마지막으로 여전히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일에 10% 급등 또는 10% 급락과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자주 보이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 발표 다음 날 아주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주가가 돌파했을 때 매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적 발표 당일 정말 급등과 급락이 발생하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현재 380달러 정도의 지지선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락이 발생해 주가가 360달러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그날 매수를 천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매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이미 예상치가 두 자릿수 중반을 넘는 수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고 2026년에 있을 새로운 수익 구조 개선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점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금요일에 엄청난 돌파를 보여줬으며 현재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27% 상승, 매출 17%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서 이 같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올해 마크 저커버그가 효율성을 강조하며 많은 직원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더욱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관전 포인트는 메타의 AI 관련 투자와 그 성과입니다. 특히 자체 LLM 모델인 라마를 이용해 광고 매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틱톡 금지 논란과 그 영향입니다. 만약 틱톡이 금지된다면 메타가 어떻게 틱톡 사용자를 끌어오면서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틱톡이 여전히 경쟁에 남아있다면 메타가 어떻게 경쟁을 심화시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가 향후 AI에 얼마나 더 투자할 것인지입니다. 이는 메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전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메타의 향후 전망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메타에 대해 실적 발표 후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 24일 금요일에 돌파 신호를 확인하고 이미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손절 계획만 세워두었고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메타가 급락해 20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을 때만 매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메타를 관망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주당 순이익 8% 증가 그리고 매출 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들 중에서 매출이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4% 증가도 거의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이상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보여주지 못하면 성장주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애플은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AI 관련 투자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제약 등 여러 요인들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플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성장 전략이나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실적 증대 방안을 제시한다면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주로서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과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주로 불리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 중반에 가까운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애플의 급락은 시장 지수와 다른 주식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을 단순히 개별 기업으로 보지 않고 시장 전체의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당분간 애플을 단기 계좌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좌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한 상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선을 붕괴하고 급락한다면 장기 계좌에서는 분할 매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바로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급락이 멈춘 뒤에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애플의 성장과 예상치가 낮은 상황에서 가이던스에서 획기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애플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내내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3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 증가율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당 순이익 예상 증가율은 6%로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매출은 두 자릿수인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래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현재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은 다소 더딘 성장세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투자가 빛을 발휘하며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회수가 언제쯤 가능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픈 AI와의 협력입니다. 최근 오픈 AI가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와 함께 새로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얼마나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어와 코파일럿 AI입니다. 아주어를 사용하는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이 과연 이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코파일럿 AI가 실제로 제품 매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WS와 구글 클라우드만 사용해본 경험이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아주어를 사용하며 비싸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팀이 AI 제품을 개발하려는 상황에서는 아주어의 높은 비용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AI는 챗GPT에 비해서 매우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와 관련된 사용자 평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투자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고점인 456달러를 돌파할 경우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작년 6월 역대 최고점이었던 468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 투자와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 기업들인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실적 예상치를 살펴보고 각 기업의 관전 포인트와 매수 계획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 보셨다면 왜 메타가 최근 가장 크게 상승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시장 기대감과 예상치가 부합하는지 여부, 기술적 분석에 따라 매수 포인트가 적합한지 여부가 가장 큰 투자 판단 요소이죠. 이를 기반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분석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나스닥 100 ETF를 운용하는 인베스코 같은 기관이 ETF에 포함된 기업 중 문제가 있는 회사를 알아서 교체하며 100개의 우량 기업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시장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후 준비를 넘어 진정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런 분석과 공부를 꼭 병행하길 권장합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공부와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통찰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에 따라 다음 주에도 매수, 매도 트레이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